오늘 아침 추위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부산은 현재 체감 온도 영하 1도까지 떨어지면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운데요. 낮에도 쌀쌀할 걸로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 낮부터는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정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날이 추워서 오늘은 겨울 외투가 전혀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서 현재 2도를 보이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거기다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영하 1도까지 끌어내렸는데요. 낮에도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 12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제주도와 서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고요. 강원 영동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지며 당분간 대기가 건조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남부지방도 1도 안팎을 보이며 춥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는 영하권으로 기온이 떨어져 있는데요. 낮에는 기온이 올라서 부산 12도, 양산은 13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동해남부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3.5m까지 높게 일겠고요. 동쪽 해안 곳곳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해안 도로나 방파제를 넘나들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무난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 승강기가 1층에서 18층까지 급상승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 2명이 부상을 당했는데 고장난 도르래가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승강기 내부를 비추는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버튼을 계속 눌렀는데도 승강기가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당황한 40대 남성 A씨는 공포에 떨며 아들을 부둥켜 안았고 다행히 승강기는 꼭대기층에서 멈췄습니다. 부산 사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가 1층에 도착할 무렵 갑자기 급상승하며 18층까지 올라갔습니다. A씨는 승강기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자 119로 전화를 걸어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119 구조대원들은 고장난 승강기 바로 옆에 또 다른 승강기를 이용해 천장으로 올라간 뒤 A씨 부자 등을 구조했습니다. 그 2명이 부자 관계로 아버지는 상승에 의한 충격, 구조물락하로 얼굴에 가벼운 찰가상 입었고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깨진 승강기 도르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그동안 민간업체의 승강기 안전 검사에선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크랙이시다 이런 게 전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어떤 충격에서 그렇게 됐는지. 승강기 사고가 큰 인명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어 당국의 철저한 원인 규명과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코레일 노사가 안전인력 충원 등을 두고 어제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결렬됐습니다. 노조는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노조는 사측과 어제까지 막판 교섭을 벌였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처인 국토부나 예산 인력을 담당하는 기재부가 아무런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아서 철도 노사 관계가 파국으로 가는 거고요. 그래서 그 책임은 주무부처인 국토부, 기재부에 있다 이렇게 보고요. 노조의 요구사항은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과 총 인건비 정상화, 생명안전 업무의 정규직 전환 등 크게 4가지입니다. 하지만 코레일 측은 4조 2교대 시행을 위한 1,860명 인력 충원 외에 나머지는 재량 받기라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대로 무기한 파업을 벌일 경우 74일 동안 파업이 이어진 지난 2016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코레일 측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대체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시급한 기관사는 필수 유지 인력과 군 인력 지원 등을 통해 평상시 대비 64% 수준을 유지합니다. KTX는 69% 수준, 동해선, 부전, 일광선 등 일반 열차는 60%, 화물 열차는 31%로 운행되는 등 30에서 70%가량 감축 운행됩니다. 불편함 없이 이동하실 수 있게 그리고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 있게 그냥 비상대책본부 꾸려가지고 또 인력들 내부에서
수급해가지고 계속 이번 파업에는 코레일 관광개발 등 자회사 노조도 동참해 열차 안내와 발권 업무 등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민선 7기 부산시가 안전하고 맑은 상수원을 확보하겠다며 시 자체 용역을 진행해서 그 결과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려는 중인데요. 그런데 시가 새롭게 확보하겠다는 상수원의 수질이 지금 낙동강 취수장 수질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재형 기자입니다. 부산시가 지난해 작성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확보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 결론은 환강 하류에서 하루 최대 55만 세제곱미터를, 남강 하류에서 최대 77만 세제곱미터를 끌어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상수관 설치 등 투입되는 예산만 대략 1조 5천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부산시는 이 용역 결과를 국가 낙동강 유역 통합 물관리 방안 용역에 반영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체 용역이었고 그래서 이런 결과들은 저희들이 경남 이론부터 우리 부산까지 전체를 서치를 다 했거든요. 그 과정에 그런 결과들은 정부 용역에 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두 곳의 수질이 지금의 취수원인 물금 취수장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부산시 내부 자료입니다. 수질 지표인 부유 물질과 암모니아성 질소 수치가 물금에 비해 남강 하류가 더 높습니다. 발암 물질인 니트로사민유, 미량 유해 물질인 과불화 화합물, 내분비계를 교란시키는 의약 물질까지 상황은 비슷합니다. 남강과 환강 하류도 낙동강과 마찬가지로 공단 폐수와 하수 처리장에서 배출된 물이 섞이는 곳입니다. 부산시는 고도 정수 처리로 이들 물질의 제거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 현재 정수 공정에서 100% 제거는 불가능합니다. 남강 송도교 함유고 5km 수질은 3에서 5급수로 부산시 공공하수 처리시설 방류수 수지가 비슷하다고 합니다. 낙동강보다 안전하지도 깨끗하지도 않은 물을 비상대체 식수로 확보하겠다며 막대한 예산을 쓰는 꼴입니다. 이 사업에 투입된 돈은 결국 수도요금 인상 등으로 부산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 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신문입니다.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가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첫 삽을 뜬다는 소식입니다. 국토해양부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 전날인 오는 24일 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착공식을 연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착공식을 시작으로 정상회의가 열리는 백스코 제2전시장에선 스마트시티 관련 국가와 기업들의 전시 등으로 구성된 2019 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페어도 진행된다는 내용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황령산에 유스호스텔을 짓는 공사가 사실상 시작된 가운데 환경단체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인 A사는 이번 달 초 남구 대연동 부지의 지상 6층, 지하 5층 규모의 유스호스텔 착공을 위한 주변 정리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는데요. 환경단체는 이런 개발 사업으로 황령산 일대 산림 훼손과 황령터널 주변 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이 일어날 걸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일보입니다. 지난 14일 치러진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가채점 결과 인문 계열은 지난해보다 원점수가 하락했지만 자연 계열은 오른 걸로 나타났다는 소식입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은 수학으로 지난해보다 원점수 평균이 최대 6점 떨어질 걸로 예상되며 국어와 영어는 다소 쉽게 출제되는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부산대를 비롯한 부산 지역 상위권 대학의 지원 가능 점수대는 인문계의 경우 지난해보다 하락할 걸로 보이지만 자연 계열은 최대 4점 정도 상승할 걸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기사입니다. 옛 해사고 부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관을 건립하겠다던 해경의 약속이 예산 문제로 반쪽짜리에 그치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남해해경청은 당초 22억 원이었던 예산이 삭감되면서 15억 7천만 원에 그친다고 밝혔는데요. 체육관 건립이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남해해경청의 해명도 함께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오늘 부산에서 열릴 주요 행사를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제1회 부산광역시 아동의 날 기념 행사가 오후 5시 반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기념식과 아동권리 헌장 낭독에 이어서 아동 친화도시 부산, 우리는 이렇게 놀고 싶어요란 주제로 토론회도 갖습니다. 찾아가는 청소년 성매매 예방 문화 공연이 오늘부터 22일 금요일까지 부산시청 1층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부산시 공모 선정단체인 부산연극제작소 동력 주관으로 성범죄 예방 창작 뮤지컬을 공연할 예정입니다. 부산시 여성자전거회 합동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이 오전 10시 부산시청과 온천천, 광안리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캠페인과 자전거와 자동차 보행자 간의 배려 존중 캠페인을 벌일 예정입니다. 2019 공공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추진 상황 보고회가 오후 4시 부산시청 7층 대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지역 하도급률 우수기관의 성공 사례를 알아보고 부진기관의 부진 사유, 향후 하도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 부산에 선사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국적 선박 2척이 예멘에서 활동하는 후티 반군에게 붙잡혔습니다. 60대 한국인 선원 2명도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는 청해 부대를 급파해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 국적 선박이 납포된 건 그제 새벽 3시 50분. 예멘 카마란 서쪽 15마일 해역에서 항만 준설선 한 척과 예인선 한 척이 예멘 후티 반군에게 붙잡힌 겁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선박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지잔항을 출발해 소말리아 베르베라 항으로 이동하다 붙잡혔으며 60대 한국인 선원 2명과 외국 국적 선원 등 모두 16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들의 건강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선사 측도 갑작스러운 선박 납포 소식에 난감하다는 반응입니다. 부산 선사 측은 납포된 선박들을 아랍에미레이트 국적 리스사에 빌려준 것뿐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일단 저희는 이제 선주니까 이제 관리하는 입장인데 실질적으로 그 선원이 타고 있지만 저희 회사 선원들은 아니라서 저희가 우선 뭐 정보를 드린다가 이런 상황을 좀 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후티 반군은 해당 선박들이 영해를 침범해 납포했으며 한국 선박으로 확인되면 석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퇴치를 위해 주둔해 있던 강감찬 함이 출동해 내일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며 정부는 상황에 따라 강감찬호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재민입니다. 식탁까지 위협하고 있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의 발생 원인으로 어업 현장에서 쓰는 이 스티로폼 부표가 꼽히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되고 있지만 갈 길은 멀기만 합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바다 양식장에서 쓰는 스티로폼 부표를 연간 20만 개씩 생산하는 전남의 한 제조업체. 공장 가동 20년 만에 스티로폼 대신 친환경 소재를 이용한 부표로 전환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작은 힘에도 부서지는 스티로폼과 달리 친환경 부표는 내구성이 튼튼하고 열에도 강합니다. 스티로폼보다 다소 무겁고 가격이 3배가량 비싼 게 흠입니다. 어민들이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원료 자체가 친환경이다 보니까 바다 해양 환경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양 쓰레기의 37%를 차지하며 바다 오염의 주범, 미세 플라스틱의 원흉으로 꼽히는 스티로폼 부표. 김 등 해조류와 어패류 양식장이 밀집해 있는 전남 서남해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만 4,454만 개로 추산됩니다. 2014년부터 친환경 부표 등을 적극 권장하며 정부가 구입비도 지원하고 있지만 교체 속도는 더디기만 합니다. 스티로폼 부표를 대신해 설치된 친환경 부표가 지난해까지 780만 개로 겨우 17% 대체되는 데 그쳤습니다.
폐스토폰 부표를 회수해야 친환경 부표를 갖다 똑같이 공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어려웠는데 저희가 이제 현장의 어려움을 중앙 그 부처에다 건의를 했고요. 중앙 부처에서 지금 내년도부터는 사업 지침이 좀 개정되어서 완화돼서 기존의 100%에서 50% 정도까지 좀 이렇게 회수율을 좀 낮췄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500억 예산을 투입해 양식장과 어선 등 어업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표의 50%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실시를 사실상 유보한 것에 대해 재계와 노동계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한 주간 지역 경제계 소식을 모았습니다. 경제메모 정은주 기자입니다. 정부의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과 관련해 중소기업 중앙회 부울경 본부는 정부의 노력에 공감한다며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그러나 계도기간 부여, 특별 인가 연장 근로 보완책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정부가 일정 부분 반영했다면서도 실효성 있는 보완 입법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제가 무력화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2017년 현재 부산에서는 3,100여 곳, 30만 3천여 명이 50명 이상, 299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개최되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담과 관련해 지역 경제계의 관심도 뜨겁습니다. 지난해 기준 부산 지역의 해외 투자 중 아세안 지역의 비중이 40%에 달했고 아세안 진출 부산 기업 수도 최근 6년 사이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아세안이 부산의 주요 경제 파트너로 급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세안 주요 5개국의 최근 경제 성장률은 5.1%로 세계 경제 성장률 3.5%보다 높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젊은 층으로 풍부한 노동력,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지역 경제계가 아세안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올 3분기 부울경 상장기업들의 순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반토막이 난 걸로 집계됐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부울경 상장기업들의 올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26.8% 줄고 순이익은 53.6%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 70개 상장기업의 순이익은 6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81.3%, 2,600여억 원이나 준 걸로 조사됐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연제구 부산시청 앞 버스 중앙차로 공사 현장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누워있던 73살 A씨가 건설 기계에 깔려 숨졌습니다. 이 기계를 운전한 54살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스팔트 도로 파쇄 작업 도중 만취 상태였던 A씨가 공사 현장에 들어와 밖으로 내보냈고 야간 작업으로 앞에 누워있던 A씨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작업자와 건설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관리 소홀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운대 일대 고층 건물 옥상에서 낙하산 활강을 즐긴 러시아인 2명의 출국 정지 종료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37살 러시아인 A씨 등 2명의 출국 정지 기간이 내일로 끝나 수사 필요성에 따라 출국 정지 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SNS에 고공 낙하 당시 촬영했던 영상과 지스타 등 부산 곳곳을 여행한 사진을 추가로 올린 뒤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며 자신들의 은행 계좌를 공개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내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외국인 2명이 법원에서 잇따라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은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한 혐의로 기소된 카자흐스탄 국적 37살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국내 체류 자격 변경 허가를 신청하면서 브로커에게 80만 원을 주고 난민 신청 사유가 꾸며진 신청서를 받은 뒤 이를 다시 자필로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또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우크라이나 국적 외국인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부산해양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200톤급 유조선 선장 65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아침 7시쯤 남항대교 남쪽 400m 해상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37%의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여자 프로농구 부산 BNK 썸이 트레이드를 통해 KB스타즈의 김진영을 데려와 전력을 보강했습니다. BNK는 센터 김소담을 내주고 KB로부터 포워드 김진영을 영입하는 1대1 트레이드를 단행해 스피드 농구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15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로 KB 유니폼을 입은 김진영은 키 176cm로 올 시즌 출전 경험은 없고 지난 시즌 27경기에서 평균 5분 45초를 뛰며 1.8득점, 리바운드 1개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MBC의 11월 정기 시청자위원회가 어제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시청자위원회에서는 부산 MBC가 발굴 보도한 해운대 지역 빌딩풍 기획 보도와 멧돼지 출몰 연속 보도가 도시 안전과 관련한 지역 방송의 감시 역할에 충실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자위원회는 또 난항을 겪고 있는 신공항 이슈에 대한 여론화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보도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시는 북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오페라 하우스의 설계 재검증 작업을 4개월 만에 마치고 공사를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300석 규모의 퍼포먼스 홀은 운영 주체 계획에 따라 공연장 형태를 추후에 결정하기로 하고 주차장 문제는 인근 공영 주차장을 활용하거나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오페라 하우스는 지하 2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현재 5.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군 53사단 제22대 4단장에 김봉수 소장이 취임했습니다. 김 소장은 육사 47기로 임관해 합참작전본부 작전기획과장과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부 작전처장 등 야전 지휘관과 참모직을 두루 역임했습니다. 김 사단장은 취임사에서 전투 임무 위주의 실전적이고 창의적인 교육 훈련과 기본 원칙에 충실한 부대 관리를 강조했습니다. 신고리 2호기가 계획 예방 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 고리원자력본부는 이번 계획 예방 정비 기간 동안 원자력 안전법과 전기사업법에 따른 검사를 받았으며 주요 기기와 설비에 대한 점검과 정비를 마친 뒤 지난 16일부터 발전을 재개해 어제 오전 10시 100% 출력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모든 원전 구조물 특별점검 후속 조치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경납 건물 내부 철판과 콘크리트 구멍 유무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이 추워서 오늘은 겨울 외투가 전혀 어색하지 않겠습니다. 부산은 현재 2도를 보이며 올가을 들어 가장 춥습니다. 거기다 찬바람이 체감 온도를 영하 1도까지 끌어내렸는데요. 낮에도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한낮에 12도에 머물겠고요.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큰 폭으로 오르며 추위가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현재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고요. 대기질은 좋음 수준으로 청정하겠습니다. 내일 낮에는 기온이 17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한결 무난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일요일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